안녕하세요 여러분, 베트남 인베스터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빈그룹 2019년 4분기 실적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그 마산그룹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주 재밌는 뉴스가 또 나와서 아마 내일부터가, 제가 지난번에 연휴가 이번 추석이래요. 이번 그 명절, 이번 설 연휴가 아마 29일, 그러니까 즉 오늘까지로 알고 있는데, 내일 이제 되면은 이제 실적 발표를 안 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각 기업별로. 그래서 아마 마산이 뭐 곧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사전 예열 작업을 좀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사전 예열 작업을 하는 것 같아서 이 기사를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기사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2019년 4분기에 매출이 절반으로 감소를 했답니다. 누가? 마산 리소스가. 그래서 베트남에서 마산그룹, 베트남타임즈에서는 마산그룹이 MSR의 목표는 연간 약 1,400만 달러를 절약하고 턴스텐 가격의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말은 뭐 어쨌든 비용을 절약을 했다. 비용을 어느 정도 절약하는데 공헌을 한 해였다, 한 분기였다 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마산 리소스가 매출이 절반으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매출이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절반이 감소를 했대요. 엄청나게 감소를 한 거죠. 그래서 마산 리소스 조인스타 컴퍼니가 마산 리소스 티커 MSR의 2019년 4분기 연결 재무제표에 따르면 회사의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해서 1021억 동에 도달했습니다. 2019년 4분기 총이익은 589억 동으로 2018년 같은 기간보다 10분의 1 낮았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총이익률은 5.8%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그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마산 리소스의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마산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마산을 보고 투자를 할 때 그 세 가지 계열사, 마산 뉴트리사이언스와 마산 컨슈머, 그리고 마산 리소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크게 보고 있던 게 마산 리소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역시나 마산 리소스의 실적 부진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또 실적이 안 좋았었고, 그런 예상치가 이제 결과로서 나오니 앞으로 당분간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마산 리소스가 가장 영향이 큰 마산 리소스가 이렇게 크게 낙폭을 크게 떨어졌으니, 아마 이 마산 이 리소스, 그리고 마산 뉴트리 사이언스, 마산 컨슈머, 이 세 가지 덕목에서 과연 어느 분야가 마산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과연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생각나는 게 별로 없고, 다만 이제 글쎄요. 아마도 제가 지난 시간 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VCM인가요? 그 빈커머스와 합병된 그 부분을 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한 걸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실적들이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을 했었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들, 그 마산 리소스와 기존의 세 가지 계열사, 굳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세 가지 계열사가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초점을 투자자로 하여금 다른 데로 돌리게 하려고 이 빈커머스라는 이슈를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게 아닌가, 비네코와 더불어서.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VCM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저는 약간 그 플랜에 대해서는 실행이 되지 않는 한, 그리고 실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한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움직임들, 실적도 안 좋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과연 이렇게 회사 실적, 주력 계열사, 그것도 가장 큰 마산 리소스가 단순히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 텅스텐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 가치가 굉장히 낮아지고 수입이 반토막이 나는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건 너무 외부적인 요인에 너무 지대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마산 그 리소스가 취급을 하고 있는 그 텅스텐이 굉장히 중요한 광물이고 핵심 광물이긴 합니다. 특히 4차 산업에도 굉장히 유망하고, 텅스텐의 제2의 보유하는
보유 강국, 자원을 많이 보유한, 텅스텐을 가장 많이,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나라라고 알고 있지만 브라질하고 아마 2, 3위를 다툴 겁니다. 1위는 중국이고요. 하지만 이거에 의존해서는 앞으로 또 이거에 의존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계속 미국으로부터 두들겨 맞고 계속 어떤 뭐랄까요, 경기가 덩치가 점점 수축이 되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중 무역 전쟁에서 지적재산권인데, 이 지적재산권을 미국에게 승복할 리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그러면 다 끝나거든요. 중국의 모든 경제가 전부 다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포기를 안 하고 경제 제재를 받고 뭐 경제를 두들겨 맞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절충하는 타협안으로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받는 타격을 어떤 한 번에 많이 매를 맞는 게 아니라 쪼개서 맞는 방법을 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중국은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은 어쨌든 그 수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달러를 벌어들이고 어떻게 해서든 외화를 벌어들여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아마 분쟁 광물, 그 자산의 그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 4차 산업 광물을, 희귀 광물을 공급을 제한하거나 뭐 이런 특별한 제한 없이 출하되는 대로 족족 판매로 이어질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공급 제한이나 이런 이슈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산 텅스텐의 가격이 앞으로도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예를 들어서 뭐 4차 산업에 뭐 어떤 이슈가 큰 게 하나 터졌다. 근데 거기에 뭐 반도체가 뭐가 들어간다. 혹은 반도체를 뭐를 새롭게 개발했고 이건 혁신적인 게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곳에서 폭스콘에서 뭐 신기술, 하이테크를 개발했고 이런 아주 혁신적인 반도체를 생산하려면은 희귀 강물이 또 필요하고 뭐 이런 경우, 그리고 수요가 많이 몰리고 뭐 이런 특별한 이슈, 특별한 혁신이 있지 않는 한은 이 텅스텐의 이런 어떤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혹은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거나 전 세계가 뭐 이런 이슈가 있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텅스텐은 가격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텅스텐 가격이 사실은 가장 이슈가 됐을 때 마산이 가장 매력적인 가격으로 올랐거든요. 그때가 2017년 3월, 2월 뭐 이 정도까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텅스텐 가격이 가장 매력적이었고, 또 마산 리소스가 그만큼 텅스텐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마산 주가도 그렇게 오를 수 있었던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마산 그 텅스텐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마산 리소스의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VCM에 희망을 걸 정도까지 이 마산이 여기에 목을 매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마산은 굉장히 미래가 암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인 걸 수도 있고, 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마산그룹에 있어서 특별한 그런 이슈 타이밍을 보시고 투자하는 것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요즘 제가 이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는, 마산 리소스에 대한 그 마산그룹의 의지가, 마산그룹의 비중이, 의존도가 너무 커서 여기에 대해서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숙지하고 계셔라 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다시 뉴스로 들어가면은 재정 비용이 여전히 2억 3,763억 동에 도달했습니다. 이거 약간 오역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판매 비용과 일반 및 관리 비용이 각각 24.6조와 640억 동으로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어쨌든 내용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비용이 증가했다는 내용이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비용과 법인세를 계산 후에 MSR은 1128억 동의 손실을 보고했다. 2019년 4분기 비즈니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소유자의 세후이익은 3억 3,393억 동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6억 3,753억 동이었다. 세후이익이 그만큼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네요.
2019년에 누적된 마산 리소스의 수입은 2018년 대비 31% 감소한 4,760억 동에 도달했습니다. 마산그룹 티커 MSN의 정보에 따르면 마산 리소스의 수입원은 주로 텅스텐 가격이 낮아서 감소했습니다. 어려운 시장 상황과 제한된 구리 판매, 2018년보다 이런 부분이 시장 상황이 49% 감소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마산 리소스의 18년과 19년 대비 실적 비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차트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19년 텅스텐 및 구리 재고 가격이 MSR의 비즈니스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하겠죠. 자원을 생산하고 그거를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광산업인데 당연히 광물의 가격, 국제 가격에 심하게 요동치겠죠. 보시면은 17년 2000쿼터, 2쿼터, 3쿼터 이렇게 있고 보시면은 2018년 2쿼터 제가 말씀드린 그 쿼터입니다. 이때 가장 이 텅스텐 가격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마산 주가도 이때 가장 매력적이었죠. 그러다가 좀 떨어지다가 2019년 2쿼터 이때 팍 떨어지고 조금 오르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미중 전쟁의 영향을 받았을 거고, 그리고 미중 전쟁에서 중국은 결국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정권, 그 공산당을 유지를 하면서 정권 유지를 하면서 미국에 조금씩 나눠서 때려 맞는 조금씩의 어떤 긴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길을 좀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2019년 3분기 텅스텐 가격이 급격한 하락으로 마산 리소스의 매출이 판매된 제품 비용보다 낮았다. 회사는 한 번에 그 실적 구멍 덕분에 매해 배수 일반적인 제이콥스 ENC PTY 주식회사 이거는 모르겠고요. 마산그룹은 어쨌든 텅스텐 비즈니스 플랫폼을 인수하면서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는데 여러 가지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안정적일 거라고 얘기했다. 텅스텐 가격을 부분적으로 이런 비용 절약 활동은 텅스텐 가격을 텅스텐 구체 가격의 변동 영향을 상쇄해 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내용들은 항상 기사에 딸려요. 그러니까 안 좋은 시황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노력을 했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기사들은 실드를 좀 치는 거예요, 사전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게 있으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아라. 곧 실적 발표가 날 건데 그건 안 좋을 거지만 회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뉘앙스를 뿌리는 기사가 실적이 나쁜 회사는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앞으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마산 리소스가 마산의 가장 큰 그룹이고 이 마산 리소스에서 나오는 수익의 원천은 텅스텐. 하지만 이 텅스텐은 국제 가격에 영향을 받기가 쉬우므로 중국이나 이런 곳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중국의 공급 제한이라든지 이런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마련인데 여기에 너무 외부적인 변동 요인이 너무 많다. 그리고 마산 리소스가 앞으로 이 텅스텐 가격이 회복되기에는 이 미중 전쟁과 그 중국의 공급 제한 외에도 반도체 수요라든지 어떤 4차 산업의 소비 심리나 이런 것들 세계 경제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앞으로 텅스텐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마산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빈커머스와 관련된 이슈도 맞물려서 마산 컨슈머라든지 마산 뉴트리 사이언스도 그렇고 마산 리소스까지 이렇게 안 좋다면은 회사의 이익을 상쇄해 줄 만한 적자 나는 기업,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마산 리소스가 그러니까 마산 뉴트리 사이언스나 마산 컨슈머가 좋지 않을 때 마산 컨슈머와 마산 뉴트리 사이언스가 안 좋을 때 마산 리소스가 이 부분을 많이 커버를 해줘서 적자를 면한 적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마산 리소스까지 이렇게 반토막이 나니까,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빈커머스를 인수하면서 추가 비용도 발생을 했을 거고, 그게 아마 4분기에는 아마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1분기에는 2020년 1분기 실적에는 반영이 되겠죠. 그 비용들이.
어쨌든 이 부분에서 좋지 못한 신호 같아요. 마산에 대해서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신호로 앞으로 쭉 작용을 할 것 같고, 다만 제가 지난번에 마산에 대해서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런 투자 타이밍을 핀포인트로 잡으셔서 투자를 하실 때 참고하시는 걸로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 지금 시그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좋지 않은 시그널이에요. 마산 리소스도 그렇고 소매로서 발전을 한다고는 빈커머스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거를 이뤄낼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힘들 거예요. 마산은 앞으로 힘들 거고, 텅스텐 가격이나 어떤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을 거고, 정상적인 궤도로 어떤 유통이나 이 빈마트 플러스를 정상적인 궤도로 올리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마 내일 주가를 한번 보시죠. 내일 한번 주가를 보시고 아마 주가가 제가 볼 때는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마산 리소스가 이 정도라는 거는 큰 쇼크인데, 만약에 오른다면은 어떤 저가 매수 위주로 외국계라든지 뭐 국내 베트남 국내 펀드 회사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저가 매수나 혹은 주가를 떠받치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는 한 주가가 반등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내일장을 한번 보시죠. 뭐 저도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제 예측이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내일 장도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 스스로도. 그래서 내일 장을 한번 같이 보시고, 일단은 마산 리소스에 대해서 실적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마산이 이 마산 그룹에서 마산 리소스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점, 그리고 현재 마산 리소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어떤 도약을 할 만한 발판이 없어요. 마산 리소스를 제외하고는. 하지만 그 마산 리소스마저도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됐다는 점, 그래서 내일 장을 한번 같이 보시자라는 점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번 내일 보시고요. 또 추가로 마산 관련해서는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